나쁜 자세, 나쁜 습관이 당신의 척추를 망가뜨리고 있다. 디스크는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통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할 경우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병인데요.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빠른 발견과 똑똑한 대처가 필수. 다른 질환과 디스크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목과 허리를 바로 세우는 치료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극복하고 건강한 S라인을 지키는 방법. 신경외과 전문의 강주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출발부터 제가 단어 몇 개를 이제 나열할 텐데요. 네. 제가 드리는 단어들을 들어보시고 이것의 공통점을 한번 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쉬울 것 퀴즈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뭐, 쉬울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답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나열합니다. 어떤 물건이냐? 스마트폰, 하이힐, 컴퓨터, 의자. 스마트폰, 하이힐, 컴퓨터, 의자. 이게 별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뭘까요? 뭐 어떤 공통점? 뭐 이런 관절이나 약간 자세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것들 아니에요? 관절과 자세. 오. 스마트폰 하이힐 신으면은 무리 가고 걷는 자세. 강 박사님, 예. 뭐 어떤 혁신적인 뭐 이게 뭐 디자인 이런 거 할까? 혁신적인 디자인. 오, 그러네요. 예. 네. 자, 이 물건들의 공통점 바로 디스크를 유발하는 범인들입니다. 네. 디스크. 목이 됐건 허리가 됐건. 그러니까 유영 씨가 거의 맞췄어요. 네. 예. 자세. 자, 지금부터 우리 가까이 있는 디스크 유발범을 물리치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S라인을 지켜줄 오늘의 명의 강지영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모르긴 해도 우리 강지영 원장의 그 몸속에는 S라인이 착 있을 것 같아요. 바른 척추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예. 저도 목이랑 S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예.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MRI 목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일자목이더라고요. 일자목이다. 예. 그래서 일자목이라서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불편한 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은 전혀 증상이 없어서 크게 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원장님도 항상 매일 이제 수술 이렇게 하시니까 예. 좀 일자목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래도 직업적인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목이랑 허리 아픈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각오로 방송에 마실 겁니까? 오늘 주제가 네. 그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스크의 정상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 네. 치료법에 대해서 네. 좀 최대한 쉽고 네. 간결하게 네.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증상들하고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시원시원합니다. 야. 최고 버전까지. 네, 좋네. 네, 이 S라인을 자랑하는 전문가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에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원장님의 답변 받아서 친절하게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척추 건강 지켜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습관이 키운 병. 평소에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여러 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병을 키우게 되는데 특히나 이 척추에는 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자, 근데 디스크 그러면은 원장님 목부터 뭐 허리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디스크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허리만 생각하시는데 목도 있잖아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추, 목에 있는 경추, 흉추, 네. 요추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디스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평소에 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서 예. 디스크 가운데 있는 수액을 싸고 있는 막이 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요 막이 찢어진다든지 또는 이 막과 함께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 척추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을 하면서 예. 그게 의해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것을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예.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라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디스크라고 하는 생긴 요 추간판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는 튀어나오거나 뭐 찢어지거나 해가지고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
생기는 여러 그렇죠. 가지 것들을 누르거나 자극하거나 뭐 아하. 그렇게 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병이란 게 나이가 들수록 좀 생기기 마련인데 사실 이 디스크라는 게 어린 학생처럼 좀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사람도 좀 생기고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머니들처럼 좀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움직이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일관성이 없어요. 이 디스크 왜 생기는 겁니까? 디스크는 일단 태행성 변화가 네. 좀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는 질환인데 아무래도 디스크가 약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가장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이런 태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노화, 네. 노화. 네. 이 나이를 먹으면서 디스크로 받는 양분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충격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반복적인 충격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디스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예. 그리고 비만, 네. 그다음에 잘못된 자세 이런 걸 하면서 디스크의 하중이 증가된다든지 네. 또는 흡연, 네.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주변에 있는 미세 혈류들이 네.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아, 담배도 디스크에 상관이 있어요? 태행성 예.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 외 유전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좀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디스크가 터지거나 튀어나오면서 예.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요즘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목에 관심이 좀 있는데 예. 근데 거북목 일자목이 되면은 목 디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거북목, 일자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도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네. 네. 원래대로라면 몸을 옆에서 보게 되는 경우는 S 라인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되는 게 거예요, S가? 경추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게 되면 C자 모양, 목뼈는 C자로 C자 돼 있어요. 모양. 예. 흉추는 반대로 역C자 모양, 역시자. 요추는 다시 C자 모양. 아, 이렇게 C에서 예. 역시자 이렇게 해서 X 라인이네요. 그런데 이 목이 만약 일자목이 된다든지 네.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런 역C자 모양으로 거북목이 된다든지 예, 하는 예. 경우에는 전체적인 척추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예. 이런 S자 형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런 S자 형태가 원래 척추 디스크가 하중을 받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런 라인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하중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장기간 오래되다 보면 디스크가 안 좋아지면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장치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휘어져야 스프링 장치가 되지. 일자면은 빡빡 충격만 걸릴 거 받겠죠.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보통 걷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요, 허리나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 목 디스크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이랑 다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목 디스크의 증상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흔히들 일반적인 증상은 후경부통, 목의 통증과 함께 목의 통증에 그리고 어깨 주변 통증, 심한 예. 경우에는 두통까지 생깁니다. 후경부통, 목의 통증과 함께 목의 통증에 그리고 어깨 주변 통증, 심한 예. 경우에는 두통까지 생길 수가 있고 두통이 생겨요. 네. 오. 그리고 더 이제 흔하게는 이제 목 신경이 지나가는 줄기 옆으로 가지가 나옵니다. 예. 요 가지가 자극을 받으면서 생기는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 디스크 증상. 예. 예를 들면 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팔의 특정 부위가 예. 저린다든지 당긴다든지 또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심한 경우에는 힘이 떨어질 때는 이런 관절 부위가 이렇게 부분 이렇게 힘이 떨어질 수가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다리 부분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가지가 아니고 줄기 예. 줄기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가지가 눌릴 때처럼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 이런 보행장애, 가지 근력 제하로 인한 보행장애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목 디스크인데 예, 드물지만 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가 생길 때 이제 일단 어깨나 이 팔 쪽인데 줄기 자체가 되면 이제 보행도 힘들다. 보행도 힘들고 뭐 이렇게 글씨를 쓰는 작업이 안 된다든지 단추를 채우는 게 힘들다든지 그래 미세한 작업이 예, 안 된다는 그런 거네요. 특이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목 디스크가 그죠? 그죠? 저희가 네. 몰랐던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 근데 보통 왜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로 생기는 증상하고 아까 왜 어깨 회전근개나 이런 게 다쳤을 때나 아플 때도 어깨 통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팔 못 드는 거는 왜 뇌졸중 갑자기 왔을 때 팔 못 들기도 하거든요. 증상이 구분이 됩니까?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힘이 떨어지기보다는 네. 편측으로 이렇게 상하지가 동시에 힘이 그렇죠, 떨어지게 그렇죠. 되는데 약수터에 보면은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팔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 예.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뇌졸중 증상이거든요. 후유증으로 후유증으로 예, 남는 예. 거죠. 그 외에도 뭐 안면마비라든지
또는 발음 장애,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의식자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어깨에 국한된 통증이 있으면서 예. 어깨 관절을 움직여줄 때 네. 통증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경근이 눌릴 때는 네. 이렇게 팔의 특정 부위가 이렇게 넓게 분포하면서 통증이나 또는 감각자, 그다음에 관절 부위에 있는 팔꿈치를 굽히는 관절이라든지 이런 손목, 예. 지느님 또는 어깨 관절 이런 특정 부위의 관절 힘이 떨어질 수가 있고 드물게 신경 줄기가 직접적으로 눌릴 때는 네. 이런 미세한 손의 작업이라든지 네. 또는 하지, 양하지의 근력자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뭐 우리가 스마트폰 조금만 봐도 어깨가 결리고 무겁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초기에 이 목 디스크가 와도 자기가 목 디스크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봐서 좀 묵직하고 뻐근한 건지 잘 구별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걱정될 때는 어떤 조기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목 디스크가 의심되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내원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척추뼈의 배열을 보고 불안정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뼈하고 뼈 사이를 받치고 있는 디스크 높이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럼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 뼈 높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간격이 여기 보이게 되고 네. 이게 더 오래되다 보면 요 디스크 주변으로 해서 뼈가 이렇게 자라 들어갑니다. 뼈가 자라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뼈가 자라 들어가면서 요 디스크뿐만 아니라 요 자라 들어간 뼈에 의해서 또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보이면 그때는 MRI를 찍어보게 되는데 예. MRI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크의 손상 여부라든지 신경의 압박 정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보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그러네요. 저는 선수 생활할 때 뭐 스피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공개 클리닉 외를 제가 이래 진행하면서 병을 치료할 때도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맞아요, 맞아. 예. 그 시기라든지 음흠. 뭐 빨리 찾아서 대체해야 회복도 좀 빠르고 하니까 그렇죠.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떤 병이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찾아서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 목 디스크를 발견했다면 제일 빨리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좋을까요? 일단 급성기 통증이 있을 때는 네. 씌워주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씌워주는 게 좋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뭐 물리치료 네. 그리고 약물치료, 주사치료, 네. 자세 교정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보전적인 치료 외에는 또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좀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시행을 해볼 수가 예. 있는데 가장 많이 시행하는 시술은 신경성형술입니다. 신경성형술. 예. 그래서 목뼈하고 네. 이런 등뼈가 만나는 경계면에 예. 얇은 바늘구멍을 이렇게 내고요. 또 예. 바늘구멍을 통해서 얇은 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있게 되면은 디스크가 물론 물리적으로 눌려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예. 디스크 자체에서 나오는 이런 염증 물질들 때문에 예.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고 아하. 유착이 생겨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을 이용해서 네.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유착된 걸 예. 풀어주게 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어.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한 10분에서 20분 그래요? 정도밖에 안 걸리고 예. 시술 당일 바로 퇴원이 가능하시니까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담이 없이 치료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까? 하고 나면? 보통 제 경험상은 시술하고 나면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은 보통 다음 날 되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요? 오. 아니,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라는 분들은 꽤나 봐왔지만요. 나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았어라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목 디스크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드문 건가요?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 자체가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드물고 수술 개수도 허리에 비해서는 목이 좀 드뭅니다. 네. 드문데 보통 목을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존적 치료나 또는 시술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점점 악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네. 또는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서 참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점점 더 진행하는 근력자가 네.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이런 기도와 네. 그리고 이런 경동맥 사이 공간으로 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네. 병변에 있는 디스크를 확인한 다음에 예. 디스크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위아래 뼈에서 자라나온 만약
뼈 돌기 같은 게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면 네. 그 돌기까지 함께 제거를 하고요. 예. 그다음 그 위 아래 뼈를 하나의 뼈로 유합을 시켜버리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좀 크네요 수술이. 수술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시술적 치료보다는 환자분들이 목에 칼을 댄다고 하면 그렇죠. 많은 그렇죠. 거부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경동맥하고 그 기도 사이라니까 얼마나 또 무서워요. 맞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워낙에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하던 수술이라서 네. 대부분의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네. 익숙한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근데 왜 허리는 등으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쪽으로 옆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목도 이리 뒤로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앞으로 들어갑니까?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허리 같은 경우에는 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 근육만 박리를 하면은 바로 신경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예. 반면에 허리가 앞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네. 배에 있는 장기를 젖히고 물론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젖히고 들어가야 되니까 훨씬 더 번거롭죠. 예. 목 같은 경우에는 요 피부만 예. 절개하고 요 기관지하고 네. 경동맥만 살짝 젖히면 디스크가 바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허리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이렇게 좀 당겨야 됩니다. 신경이 디스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 요 신경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음. 목은 허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예민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게 머리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신경가지가 점점점 빠져나가면서 예.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경이 좀 듬성듬성하게 위치를 예, 하게 예. 되는데 목은 아주 조밀한 신경이라서 당길 수가 없습니다. 아하. 당기다 보면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어이구. 저는 그래서, 근데 예. 여자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앞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 아무래도 흉터.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목주름, 예. 목주름이 보이잖아요. 예. 그 목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하게 되고 최대한. 그리고 이 피부를 닫을 때도 이렇게 꼬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이 테이프 같은 걸 붙여가지고 예. 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주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남고 흉터는 그래요? 오, 다행이다. 예. 자, 디스크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다라고 할 만큼 흔한 질병이지만 이게 방치했다가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엉터리 속설들 지금부터 싹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디스크에 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디스크에 쉽게 걸린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 우리가 뻣뻣해지고 막 목 아파 이러잖아요. 이러잖아. 네. 그리고 누가 뭐 롯데가 졌다 막 또 뒷돌 막 이러잖아요. 예.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OXX. 저만 스트레스가 상관이 있다. 유영 씨는. 네. 강 박사님하고 염 의원님은 상관이 없다고요? 스트레스. 바꿔도 됩니까 지금? 바꿔도 됩니다. 저 바꿔. 우리 예. 스트레스 받으면 막 뒷목 잡고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왜 외로운 우리 염 의원님 바꿀 의향 없으시고. 네, 저는 바꾸는 왜 X를 주셨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예. 그래도 이 스트레스는 신경 물질이기 때문에 아하. 뭐 이 목 디스크, 목 디스크에도 물론 뭐 신경이라는 게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뼈하고 뼈는 이 자세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지 않겠는. 자, 정답을 우리 강원장님 공개. 오, 있네.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네. 그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지금 X 드셨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물론 짧은 시간에 뭐 스트레스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네네.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목이 C자 커브를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점차 일자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겠죠. 심한 경우에는 이런 거북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디스크에 받는 하중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디스크 질환이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씩 이렇게 목이 좀 뻐근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까? 도움이 네. 되죠. 오. 환자들이 이런 있는 거?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육의 긴장도 떨어뜨리니까 예. 후경부통, 목에 있는 통증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고 네. 자, 두 번째 문제. 목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디스크에 걸리기 쉽다. 이게 쉽다. 당연하죠. 연결돼 있잖아요. 예? 신경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신경도 말씀하신 것 연결되고 같아요. 척추라는 뼈가 네. 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까지 쭉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척추는 뭐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어떤 답을 들지요. 우리 염 의원님은 뭐 모두가 O 할 때 X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틀리면 하나, 둘, 셋. 오. 다 세 분 다 O를 드셨고. 자, 강 원장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네. 네. 이 허리 디스크가
뭐 목 디스크하고 구조가 다르진 않습니다. 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평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네. 높죠. 그러면 아무래도 허리에 있는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디스크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 자체가 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면 허리도 분명히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렇겠죠.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갑자기 자,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재채기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릴 수 있다. 제가 진짜 심하게 기침하다가 뜨끔해가지고 네.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재채기 강도. 네, 강도. 그러니까 야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있다. 지금 이분들이 저의 함정에 걸린 걸까요? 자, 정답이 궁금한데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진짜 옵니까? 이 벼락 맞을 확률이 아니고 예. 진료를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 재채기하다 기침하다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이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예. 복압이 올라갈 때 디스크 내 압력도 같이 올라갈 수 예. 있고 그래서 디스크가 좋으신 분들, 정상적인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네. 평소에 이제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한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음.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복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니다. 네 번째. 허리 디스크에는 보조기 착용이 좋다. 뭐 당연하죠. 허리 디스크로 이제 막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이거? 예? 왜 안 좋을 것 물어봤을까요? 같아요. 보조기가 너무 왜? 의존하게 되니까 그것도 나 뭐. 스스로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깁스 그렇지, 오래 하고 그렇지. 나면 네네. 근육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조기를 네. 하고 나면 오히려 그 근육이나 이런 옆에 힘들이 탁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게 힘을 잃는다. 이것도 네. 얼마나 이 디스크가 심하냐 안 심하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예. 조금 초기 증상 같으면은 복대 같은 거 이런 게 좀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육 자체를 헬스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 풀이를 미리 하시네. 그리고 보통 이게 헬스클럽 같은 운동할 때 막 큰 힘들 때 네네. 이게 복대 하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헷갈린다. 지금 헷갈렸어. 원장님이 헷갈렸어. 지금 자, 원장님이 드는 자세가 딱 여기야. 마지막으로 트레믹스 하나 둘 셋. 세모. 저는 제가 팻말이 있었다면 저는 X를 들었겠습니다. 네. X를.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정답은 막스하고 틀립니다. 세모를 들어. 오, 여미연님. 왜 그럴까요? 급성기 네. 요통이나 또는 허리 수술하셨던 분들은 회복 기간에 짧은 기간 네. 이렇게 보조기를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보조기를 너무 장기간 차는 경우에는 네. 그 허리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체중을 근육으로 받치는 게 아니고 보조기로 받치기 때문에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요. 네. 이게 오래되다 보면 당연히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디스크에 받는 하중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통증 때 짧은 기간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네.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요? 보통 2, 3주 정도 저희가 2, 3주 네. 정도. 그러고. 네,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관한 속설들을 바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척추 건강도 더욱더 바로 잡아봐야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허리를 세워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통증이 요통, 오. 허리 통증이래요.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요통 우리가 허리 통증, 허리 통증 중에서 디스크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좀 일부로 좀 적습니까? 허리 통증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의 네. 한 7, 80% 정도는 예. 단순 요통입니다. 그 염좌라고 하는 뭐 그 이런 허리 날 건가요? 근육통. 근육통. 예. 예. 하지만 한 20, 30% 정도가 이제 예. 디스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네. 뭐 통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네. 일주일 이내 가벼운 통증이나 또는 허리에만 국한되는 이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은 근육이나 인대 염좌로 인해서 생기는 네. 단순 요통일 경우가 많고 네. 이런 경우에는 네. 한 일주일 정도만 쉬어줘도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아니 쉬기만 하도 된다고 약 먹고 나면 주사 맞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쉬면서 좀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예. 뭐 간단한 약이나 물리치료 정도는 해볼 수가 네네. 있죠. 하지만 이 통증이 2, 3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네. 또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로 이렇게 네. 통증이 퍼져나가는 양상 음.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네. 극심한 통증 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하고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참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듣다 보니까 평소에 이 자세만으로도 허리 디스크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평소에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또는 맨 바닥에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지 네. 특히 식사를 할 때 의자 앉기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허리가 많이 굽혀지기 때문에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 네. 허리를 곧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평소에 예. 걷기라든지 수영 이런 운동들을 해주면서 네.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제 보고에 따르면 네.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요통으로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거의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요? 200만 명. 허리 디스크 이렇게 하면 증세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증세가 있습니까? 요통도 있을 수가 있죠. 요통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요통과 함께 엉치나 허벅지, 네. 종아리 뒤쪽으로 해서 이제 특정 부위, 네.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있는 신경이 자극받는 신경에 따라서 이런 특정한 분포를 따라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린다든지 당긴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오면서 고관절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무릎을 굽혔다 펴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발목에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걸으실 때 보면 이렇게 다리를 끌면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근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치료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허리가 아파야 정상인데 근데 허리는 멀쩡한데 다리만 아파서 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긴 통증과 무릎 때문에 생긴 통증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보통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국한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무릎 관절을 굽히거나 펼 때 또는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는 반면에 허리 때문에 생기는 다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 가지가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만 아프기보다도 무릎 위쪽에 있는 허벅지 앞쪽이라든지 조금 넓은 범위로 이렇게 통증이 생기게 되고 네. 이 관절도 무릎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거나 바닥에 앉거나 허리 관절을 특정한 자세로 취할 때 네.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예. 근데 엉덩이가 어떻게 아픈 거죠? 저도 한번 어느 날 엉덩이 여기 완전히 둥근이라 그러나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당기면서. 그것도 허리에 문제일 수 있는 건가요? 그 허리에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디스크에서 나오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디스크 안에는 원래 신경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손상받고 퇴행성 변화를 겪다 보면 디스크 안으로 쓸데없는 신경들이 이렇게 자라 그래요?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신경이 자극을 받을 때도 네. 엉치 통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리 통증보다도 엉덩이 통증이 흔히 더 흔한 것 같고 예. 이게 더 많이 진행을 하면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는 이제 예. 다리 통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아, 곧 다리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원장님 여기 지금 좀 잠잠한데? 무릎에서 네. 통증이 무릎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허리 디스크를 좀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의 증상 중에는 이제 하지 방사통이라고 있는데 예. 보통 이게 방사통이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하려면 무릎뿐만 아니라 무릎 아래쪽까지 아, 그까지 예, 내려가요? 내려갈 때를 제가 방사통이라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까지도 이렇게 연관통처럼 통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아까 그 목 디스크 얘기하실 때 그러면 검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엑스레이하고 MRI를 얘기하셨어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물론 허리 디스크도 목 디스크하고 구조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하고 같이 네. MRI를 찍어서 그 확진을 하게 됩니다. 아,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고 조금 그렇죠. 의심스럽다면 MRI를 MRI 찍고. 찍고.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요, 아프다 할지라도 병원에 막상 가면 수술부터 하자라고 할까봐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그런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아프면은 병원부터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의 가장 첫 단계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휴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 네.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에서 또 가장 많이 시행하는 시술을 설명을 드리면
요추부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입니다. 예. 요거는 목은 아까 제가 경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위로 어깨, 들어간다고 예, 했는데 예. 이 요추부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 쪽으로 해서 이 바늘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얇은 그 관을 삽입을 한 다음에 네. 그 경추 디스크와 그러니까 목에 있는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네. 그 염증 물질들을 좀 씻어내고 유착된 걸 풀어줌으로써 네.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걸리고 네. 수술을 하려면은 칼을 대는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될 그렇겠죠. 경우가 있고 네. 입원 기간도 길어지죠. 예.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만 하면 되고 예. 그리고 당일 퇴원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시술이라서 네. 조금 초기 병변이라든지 또는 수술이 필요한데 너무 연세가 많거나 수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술을 받았는데도 계속 허리가 아프다. 음. 그럼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지, 허리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고, 또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 보조적 치료나 네. 시술적 치료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간혹 지속된다든지 네. 또는 드물지만은 오히려 악화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예. 받는다든지 또는 심한 경우에 이제 근력자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진행하는 근력자가 있다든지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뭐 내시경적 시술이나 또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현미경을 안 보고 맨눈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절개 범위가 좀 컸고요. 네. 그리고 절개 범위가 크니까 환자분들의 회복 그렇겠죠. 기간도 좀 아무래도 길었습니다. 예, 예. 요즘은 내시경 그 현미경을 보고 네.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절개 범위도 2.5cm 이내로 아주 작고요. 그리고 칼 대신에 요즘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직접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아주 빠르고 그리고 병변 자체를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에 비해서는 효과도 훨씬 더 높고 네. 재발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도 많이 빠릅니다. 근데 그렇군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예. 저 그렇게 옛날이랑 지금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척추 안에 들어가가지고 튀어나온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간판을 갖다가 그 절제할 거 아닙니까? 절제하는데 그 튀어나온 것은 그 수액이 터져서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튀어나온 부분을 절제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싸고 있는 막은 다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수액은 그대로 튀어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좀 이렇게 다음에 또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 좀 많이 있겠다 생각됩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은 디스크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해버리면 네. 완전히 재갈 수는 없죠. 그 제거를 네. 해버리면은 재발 안 하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척추 뼈하고 뼈사이를 받치는 요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뼈가 주저앉아 버리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구조물은 남겨두고 증상을 일으키는 구조물들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튀어나온 그래서 부분. 튀어나온 디스크하고 그리고 그 디스크하고 연결된 수액의 일부만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게 네.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상은 다음 날부터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고 손상된 디스크는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평소에 항상 허리를 좀 조심하고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 우리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져도 놔두면 붓잖아요. 물론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디스크 이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디스크가 나왔어요. 생활 습관을 좀 바로 하고 좀 자주 운동하고 이러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 예. 있고 증상이 없는 디스크를 예방적으로 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지는 필요 않습니다. 없죠. 예. 제가 진료를 보면 환자분들이 건강 검진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MRI상 디스크가 있으니까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보통 증상이 없으면은 경과 관찰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게 디스크가 있다는 거는 이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을 했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디스크를 가진 분들에 비해서 앞으로 나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네. 항상 허리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지만 이게 디스크는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본인의 어떤 건강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은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모르고 생각하시는데.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네. 자, 원장님 아까 뭐 수술 말씀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도 기분 좋고 해서 막 움직였다.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발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 디스크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디스크에 받는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중을 디스크로만 받치는 게 아니라 이 근육도 체중을 좀 받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디스크에 받는 하중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디스크에 재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척추뼈를 황금 라인, S 라인으로 쫙 만들어드릴 비책이 여기 있는데요. 오늘 이 황금 처방전에 넣을 수 있는 뭔가를 찾는다고 더 힘들었답니다. 오. 여기 있는 이 처방전의 주인공은 과연 뭘까요? 지금 평소보다 살짝 저기 들려 들렸죠? 있거든요. 제가 높이가 볼 있다는 때는 거지. 뭔가 기구, 요 목과 허리에 뭐 교정 기구? 요즘 뭐 SNS 보니까 모일 걸어가지고 네네네. 하는 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네, 그런 기구가 아닐까. 아니면 왜 등하고 같이 딱 네네. 차는 것도 있고. 차는 그런 거. 아, 요즘 방송 열심히 한다니까. 네. 자, 강박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낮에 네. 이렇게 많이 힘들었으니까 잘 때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베개. 아, 되게 목 베개. 괜찮다. 우리가 베개를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자는데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일자목이 되거든요. 네네. 목에 딱. 대고 자, 영 의원님. 아무래도 운동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저 온라인상에 많이 선전하고 있던데 네. 코어 운동을 그냥 차고만 있어도 차고 말씀하는 거 있더라. 운동돼. 있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 호나우두가 있다는 예, 그거. 저 있어, 나이 있어. 드신 어머님이나 예, 뭐 예. 좀 연세가 있으신 진짜? 분들도 있어요.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예, 있어요. 허리 뱃살 빠져요? 운동 뱃살 밴드. 빠지고. 예,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해요. 그건 나. 근데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운동 보조 기구다. 어, 베개 그리고 교정기. 교정 기구. 네. 다 틀렸어요. 다 땡. 자, 오늘 황금 처방전 참. 우리 강지호 원장은 뭘 가져왔을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목욕 의자? 목욕탕에 목욕탕에서 네. 볼 수 있는 이거는 그 목욕탕에서 이게 뭐예요, 원장님? 이게 발 받침대입니다. 발 받침대. 네. 예. 그 받침대. 주부분들이 네. 그 한 자세로 이렇게 서가지고 오래 서가지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아무래도 허리 근육도 많이 긴장이 되고 음흠. 디스크 내 압력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받침대를 밑에 두시고 네. 오른발 왼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세 변화도 생기고 예. 허리 근육 이제 긴장도 떨어뜨려 줄 수가 있고 네. 디스크에 받는 하중도 좀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허리 통증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잠깐 이거를 이게 잠깐만 뭐 이게 집에 있던 큰 거든 뭐 낮은 거든 해가지고 설거지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네. 이거 편하다 근데 또 되게 편해요? 편한데? 괜찮아요? 진짜? 어. 아 저는 계속 서 있잖아요. 나 저 모르지. 서서 난 진행을 모르지. 하니까 아, 근데 지금 무리가 좀 되게 보일까요? 편해요. 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발을 번갈아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자세보다는 이게 자세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 디스크가 이렇게 한쪽으로 받는 압력도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공크레 MC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좋지. 이렇게 달달달달. 근데 저 진짜 편하네요. 농담 아니고 해보세요. 오. 진짜 이게 허리에 오는 그 해봐야겠다. 뭐라 그럴까 그 압력이라 그럴까 이게 다 네. 분해되는 것 분산이 같은데요. 돼요? 어. 저희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제 들었던 게 술, 담배. 안 좋죠? 술, 담배를 하면은 참 해롭다는 게 빠지는 방송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허리 디스크니까 술을 마신다고 담배를 핀다고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안심이 되는 편인데 담배는 안 해도 술은 담배 안 좀 하시잖아요. 하니까 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술, 담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디스크 환자분들이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려서 생기는 경우보다도 네. 직접적으로 눌리지는 않지만 디스크가 손상받으면서 이 디스크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서 신경을 자극을 해서 염증 반응 때문에 네.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음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술이 염증 반응을 좀 악화를 시키니까 아. 증상이 더 나빠질 수가 있겠고요. 예. 담배 같은 경우는 디스크는 이렇게 혈관이 없지 않습니까? 혈관이 예. 없고 주변에서 이제 미세한 혈관들에서 이제 확산이라는 작용으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네.
담배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피다 보면 이런 예. 혈관들이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아.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대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가 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술이랑 담배는 디스크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라면 허리 뭐 이렇게 요가를 하지 마라, 수영을 해라, 뭐 이게 좋은데 그런 말들이 많은데 진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는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운동이 안 좋습니까? 일단은 이 척추 허리 관절을 이렇게 비트는 힘이 디스크에 가장 무리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비트는 운동, 골프, 골프, 테니스,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어, 예.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좀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뭐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이런 디스크에 좋은 운동은 걷기, 평지 걷기, 수영 이런 거 수영, 자유형 어, 같은 어, 수영이 어, 좋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가벼운 어려운데? 요가, 음. 요가 정도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들이. 근데 사실은 스포츠 하다가 더 많이 다치잖아요. 과도한 욕심 때문에. 아, 그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왜 헬스장 보면은 근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자분들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또 이게 확 나와가지고 그냥 들면 되는데 우유 그래가지고 뒤에서 잡아들이다가 그 왜 스쿼트 하잖아요. 네네. 그막 오른쪽 뭐 60 한 120도 하다가 뚝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예능을 보면서 되게 공감한 게 있었는데 예. 그 강호동 씨가 예. 그 운동을 할 때 운동 중에 다치는 분은 별로 없고 네. 양말 신다가 다치는 게 오히려 더 많다고 이렇게. 왜요? 왜냐하면 이 왜요? 운동을 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예. 준비 운동도 하고 음. 이렇게 자세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예. 물론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는 분들 드물거든요. 예, 예. 그러면 뭐 진짜 기침을 한다든지 예. 뭐 설거지 하다가 예. 빨래에다가 이렇게 예. 디스크가 탁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간단한 동작을 할 때도 네.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눈 딱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스트레칭을 이불소에서 조금 하고 맞아요. 일어나시라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운동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이제 그러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좀 어떻게 가져야 아. 좀 허리를 S 라인을 좀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지만. 그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할 때 네. 보통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모니터를 높여가지고 네, 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네, 있거든요. 만약 모니터가 낮으면은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런 자세로 네, 네, 네.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목 디스크가 생길 네, 수가 네, 있겠죠. 네. 의자를 앉을 때도 네. 최대한 좀 엉덩이를 뒤쪽으로 이렇게 받치고 네. 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맨바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의자에 앉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럼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시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하죠. 네. 길 갈 때도 네. 이렇게 하고 이 자세가 계속 되다 보면은 이렇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신경외과 광주영 원장님과 함께 목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클리닉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이 보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자고 할까봐 이게 참다가 나중에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버려서 다른 보호자분들한테 부축을 받는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119에 이제 카트에 실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허리에 칼은 잘 안 됩니다. 예. 초기에 오시면 이런 보존적 치료나 좀 심한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만 해도 네. 좋아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을 있을 때는 병을 키우기보다는 초기에 네.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좀 허리가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유영 씨. 저는 평소에 제 나름 좀 자세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스마트폰이라던가 TV를 볼 때라던가 확실히 좀 계속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 TV를 좀 높이 달아봐요. 이렇게. 그 방법이라니까. 저도 이제 그거 발판 네. 하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수술방에 네, 박사님. 네. 박사님 외래 보실 때도 좀 하셔야 될 그러게 텐데. 말이에요. 예. 아. 여무 의원님은 허리 괜찮으세요? 그 운동을 그렇게 롯데를 우승을 예, 하셨는데. 허리는 뭐 생각만큼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어허. 없었는데 이제 운동 선수 생활 그만둔 지도 좀 오래됐고 네. 최근에는 좀 많이 서 있거나 좀 많이 걸으면 허리도 조금 요통처럼 이렇게 조금 통증도 오고 하는데 네. 지금부터 조금 더 허리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네.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강주영 원장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참 저는 인상적인데 아프다고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아프면 왜 그런지 일단 진단을 받아보면
그죠?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걸 계속 미루다가 큰 병 되지 마시고 꼭 몸이 불편할 때는 병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강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 갈아입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에 갔을 때 세면하는데 또 변기에 앉았을 때 이럴 때가 당기고 왼쪽 발이 당기면서 허리 굽히는데 좀 힘이 들었었어요. 허리 앞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리 쪽으로 엉덩이 그 쪽으로 시작해서 대퇴부까지도 이래 어떤 그 당기고 저리고 아주 또 심하게 콕콕 찌르는 어떤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씩 이제 한꺼번에 악화된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허리가 아픈데 놔두면 괜찮겠지. 저절로 나아지지 않겠나. 그러다가 좀 많이 심해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병원을 찾게 됐었습니다. 바로 신경주사, 처음에 신경주사를 2번 정도 맞았는데도 처음에는 조금 차도가 있다가 다시 악화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시술은 뭐 정확한 뭐 의학 용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신경성형술이라는 그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경성형술 받은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속 그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데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서도 하는 데는 뭐 거의 지장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루하루가 이제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3년 전에는 아무래도 걱정도 많이 되고 일상생활에 하는데 나중에 시술 받고 나서도 후유증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염려들이 있었지만서도 그때는 워낙 아프고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완쾌되니까 참으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등산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예전에 등산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허리 아프고 나서는 또 이제 등산을 그동안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음껏 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치유되겠지 아니면은 이제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뭐 여기 좋다, 한의원에 가라, 어디 가라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쪽으로 저도 뭐 조금씩은 관심을 가졌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해가지고 큰 병원을 찾아가지고 MRI 찍고 시술 받고 나니까 일단은 좋아지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두렵겠지만서도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